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대물리학 4주째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면 강의를 듣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강의만 듣다 보니까 아마 이해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강의의 또 장점은 여러분들이 녹화된 동영상을 반복해서 들어볼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를 차분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저희 강의를 한 두세 번 이렇게 집중을 해서 듣는다면은 아마 내용들을 참 이해하고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연구실을 방문해 주시면은 물론 공공 운송 서비스, 그러니까 뭐 버스나 이거 타는 걸 좀 절제하는 게 좋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모아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방문해 주시면 기꺼이 연구실에서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방문해 주시면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양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특히 광자의 양자성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일종의 우리가 광전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광전효과란 빛을 금속 표면에 조였을 적에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이 광자와 전자가 1대1 상호작용을 하게 돼서 즉 양자성의 어떤 그런 성질에 의해서 광전류가 발생하는데 고전 전자기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예로서 우리가 아연이라든지 철에 대한 아연과 어떤 철에 대한 강전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제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10페이지, 페이지 110페이지의 또 다른 우리 입자성을 증명하는 광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실험인 컴프튼 효과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할 건데요. 우리 입자성은 지난 시간에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빛의 다음 섹션에도 나오지만 빛의 파동성과 우리 입자성의 또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도 이러한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전자를 입자로만 알고 있는데 전자도 파동성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파동적인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서 파동성을 말할 때 우리는 회절과 간섭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은 전자도 운동하는 전자에 있어서 회절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동성을 가집니다. 입자성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광전효과와 우리가 오늘 할 컴퓨터 효과를 들 수가 있다. 그래서 섹션 3.5에 오늘 컴퓨터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X선에 의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X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간단한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3페이지 111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 요 옆방에 보면은 806호에 X선 X선 회절 기가 있죠. 아주 고가 장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떠한 X선 발생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는데요.
초창기에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X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이러한 튜브 관에요, 이러한 튜브 책에 있는 그림인데 여기에 집속 전극을 놓고요, 이 필라멘트를 둡니다. 그래서 가열을 해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만들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요, 전극을 끌어주고요, 슬릿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줘서 가속된 전자가 나오게 하면서 여기 튀어나온 전자들이요,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은 요 통로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주 강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한 50에서 가속시키기 위해서요, 전압을 걸어주는데 어느 정도의 전압을 걸어주느냐, 50에서 100V가 아니라 킬로볼트라는 겁니다. 엄청난 굉장히 높은 전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런 전압은 우리 실험실에서도 재현할 수 있는 굉장히 중간 범위의 전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킬로볼트가 넘어가면은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감전의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금속판을 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금속판을 두면은 가속된 전자가 가서 부딪히겠죠. 부딪혔는데 그때 여기서 전자들이 부딪히고 나서 여기에서 이런 X선이 방출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X선이 나온다는 거죠. 당연히 이 전자가 이 X선보다는 에너지가 커야 되겠다, 그죠? 큰 에너지가 들어가서 여기서 어떤 원자핵 안에서 전자의 에너지가 높아졌다가 낮아지면서 다른 좀 더 낮아진 에너지로 들어가면서 그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나오는 게 X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에너지를 받아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해서 전자가 올라갔다가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핵의 안에 있는 이 전자가 바깥에 있는 외곽 전자가 아니라 안에 있는 전자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아니면 그 다음 레벨에 있던 게 떨어지면서 나오는 게 X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전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려면요, 그러니까 핵의 주위에 있는 이 전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려면은 굉장히 높은 전압으로 가속을 해줘서 이 전자가 충분히 그 전자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높은 에너지를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이 X선 방출의 요지입니다. 근데 이 X선은 특별히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시소제공학부에서는 필수적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레그 방정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페이지 112페이지에 보면은요, 여기 말하는 이 회절이라는 게 회절이 나오는데요. 그 브래그의 과학자 이름이고요. 회절 방정식이 나오는데, 자, 이 회절 방정식은 쉽게 말하면 ED의 사인 세타가 n 람다다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소재공학과에서 새로운 분말이나 어떤 물질들을 만들고 나서 우선적으로 검증해야 될 것이 내가 원하는 물질이 만들어졌는가, 그 다음에 결정성이 잘 이루어졌는가. 왜냐하면 안정적인 성질을 갖기 위해서, 그 물질이 안정적인 성질을 갖기 위해서는 그 물질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료과학 시간에 배워보셨을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유리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가, glass라 그러죠. 또는 amorphous라 그러는데, 그런 amorphous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polycrystalline 다결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싱글 크리스탈인 단결정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런 분말 같은 경우는 폴리크리스탈 형태입니다. 물론 아모포스일 수도 있습니다. 결정화가 덜 되어서. 그래서 그걸 알려면 우리가 이 회절이라는 이
X선을 이용해서 회절 무늬를 찍어봐야 됩니다. 회절 패턴을 찍어봐야 되는데, 근데 왜 이 결정의 우리가 만든 분말의 결정성을 조사하는데 이런 X선이 필요할까? 그 이유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 D라는 것과 람다가 이 꼬리가 되려면은 요게 1과 0 사이죠. 그래서 어떤 비슷한 크기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단위가 아니면은 그 범위가 비슷한 그러한 숫자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요 람다가 어떤 빛의 파장인데 X선의 범위의 파장이 돼야지 결정의 D를 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책에 그림이 그려져 있듯이 여기에서 나오는 X선을 이용해서요.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결정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격자점이. 자, 여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만든 물질의 분자 단위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볼지 우리가 이걸 격자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격자점과 격자점 사이의 이 거리를 D라고 합시다. 그럴 적에 이 X선이 이렇게 들어와서요. 여기에서 이렇게 반사가 되고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된다고 할 적에 요 빛과 요 빛은 요만큼의 이 그림에서 볼 적에 우리가 이 경로를 볼 적에요. 1번 경로와 2번 경로는요. 이만큼의 경로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1번보다 2번이 이만큼 더 같죠. 그래서 이때 이것을 D라고 볼 적에 요것도 D이지만 요것도 D라고 볼 적에 우리가 이게 세타이면요. 이 빨간색 한 변의 길이가 D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잖아요. 그래서 2D 사인 세타. 이것을 그래서 광의 경로차라고 합니다. 경로차. 광의 경로차가 우리가 쏴준 빛의 파장의 정수배일 때 보광의 그러한 빛의 회절 무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X선을 가지고 사실은 여기에 샘플을 두고요. X선과 이 샘플과의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디텍트하는 각도 변화시키면서 측정하는 게 X선 회절기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브래그의 공식은 이러한 이거는 수학적으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를 조건을 항상 만족할 때 보강이 일어나는가? 그거는 다른 책들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여기는 그냥 단순히 해놨는데요. 그림 113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X선이 나왔을 적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요. 이렇게 나왔을 적에 샘플을 제가 각도를 다르게 할게요. 이렇게 돌았다고 할 적에요. 여기서 비춰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요게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디텍트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가 X선 디텍터. 그것이 지금 우리가 페이지 113에 그림 3-21입니다. 이게 당연히 이게 우리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찍어보시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다음에 B번은요. 금속 표적의 X선 스펙트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그 X선이나 아니면은 X선 결정학이라든지 다른 그 과목을 들을 적에 표면 X선에 관련된 과목들이라든지 측정을 들을 적에 이런 그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는 인텐시티 3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축은 람다인데 피코미터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2cm라는 거죠. 굉장히 짧은. 그래서 이때 여기서 나와서 전자가 나와서 이렇게 때렸을 적에 나오는 X선의 요 금속의 표면에 따라서 나오는 X선은 다르게 되어 있겠죠. 그죠? 왜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원자핵 중심으로 전자가 에너지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 떨어지면서 나오는 X선도 파장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럴 적에 보면은 카파에 알파에다가요 K에 이렇게 해서 책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여기에 피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가 람다 미니멈이라고 되어 있고 나오는 빛의 미니멈이고요. 이러한 K 알파와 K 베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보통 쓰는 게 우리가 카파를 쓰는데요. 이 금속 카파를 써가지고 CU라는 금속을 썼을 적에 우리가 카파에 그래서 표기하기를 요 알파와 베타 해가지고 보통 알파선이 강하기 때문에 카파 K 알파라는 걸 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요. 예를 들어 1.5옹스트롱 정도 됩니다. 1.5옹스트롱. 책에 한번 보시죠. 여기는 지금 70이라 해놨죠, 그죠? 여기 7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6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70인데 단위가 지금 피코미터예요. 피코미터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2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0.7 옹스트롱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5나 했는데 왜 이 말을 쓰느냐면요. 이는 다른 금속이겠다, 그죠? 근데 이 정도의 단위가 돼야지 요 D가 그 정도의 단위입니다. D가. 왜냐면 원자 몇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이니까 원자 집단과 원자 집단 사이의 간격이 D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나 4 옹스트롱 그 정도 될 겁니다. 만드는 물질들마다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나오는 이 파장이 람다에 보통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요 파장이 D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D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30cm 자로 여러분 머리카락의 길이가 아니라 머리카락의 두께를 잴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어렵겠죠. 어려울 겁니다. 마이크로미터로도 여러분 1학년 때 실험을 했을 건데 마이크로미터로는 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정확하게 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머리카락의 두께의 레인지가 한 30에서 50 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근데 우리가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마 한계가 그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정확하게 잴 수는 없어요. 머리카락을. 근데 이거는 지금 옹스롱인데 우리가 어떤 30cm 자로 잰다는 건 물일 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미터로 도저히 못 잽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너무 작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측정하려는 양과 그 다음에 측정하려고 하는 그 도구의 그 스케일이 비슷하지 않으면 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렌트겐이 처음에는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우리 X선의 파장을 보니까 한 이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금속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니까 충분히 이 D의 스케일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파장을 갖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X선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만 이 가속되어지는 볼테이지와 그다음에 이 전자를 곱하면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되는데 그것이 거의 빛의 에너지로 다 같다고 할 적에 X선의 에너지로 같다고 할 적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X선의 에너지는 H C 오버 람다니까 요게 최대가 된다면은 미니멈이 되겠죠, 그죠? 나올 수 있는 이런 공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람다 미니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요게 V를 걸어줬을 적에 즉 전자의 에너지를 EV로 했을 적에 모두가 다 X선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가장 짧은 파장을 한번 구해본다고 할지 람다 미니멈은 그래서 2V분의 요거를 여기로 오고 요거는 여기로 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2V분의 HC라는 V만 정해지면은 람다 미니멈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계산식입니다. 왜냐하면은 포안크 상수와 강속도 전자의 전하량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페이지 114에 드디어 컴퓨터 효과가 나옵니다. 페이지에 114에 컴퓨터 효과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제가 이제 시험을 방정 효과나 여러분 중간고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집에서 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셔도 좋고요. 뭐 다른 사람 의논할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면은 중간고사를 안 치려고 하니까 아직 결정한 건 아닌데요. 안 치려고 하니까 기말고사 한 번으로 성적을 내려고 하면은 여러분한테도 부담이 되고 저에게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집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해서 공부하면서 또한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연속 문제를 변형을 시켜서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아마 강전 효과와 컴퓨터 효과는 내면은 뭐 다 맞추실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은 이 나오는 시기 정해져 있고요. 조건들만 대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이 현대물리학이라는 과목이 어렵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는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이라면 적어도 80점 이상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집에서 혼자 공부하기 어렵겠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컴퓨터 효과는 우리가 어떤 거냐면은 빛을 광자적으로 해석하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표시했죠, 그죠?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그게 고전 전자기하고 다르다고 하면서 방전효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럴 적에 똑같은데요. 이제는 이 전자를 때려요. 어떻게? 금속 광막으로 얇게 금속을 얇게 만들어서 이러한 사실은 이런 막이 있는데 그 안에 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전자가 있죠, 그죠? 그랬을 적에요. 당구공과 마치 당구공 한 개가 있어 당구공 맞고 당구공이 여기 있던 게 1로 가고요. 이 각이 얼마입니까? 세타고요. 그러면은 이 각이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어떨까요? 얘보다 에너지가 크겠죠, 그죠? 왜? 얘는 정지해 있었는데요. 금속 막 안에 정지해 있었는데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가면서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만큼 얘는 에너지를 빼앗겼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람다 프라임이라는 게 있을 적에 람다가 있을 적에 당연히 어떤 게 길까? 이 파장으로 나타냈으니까 어떤 게 길까요? 람다 프라임이 람다보다 크겠죠, 그죠? 파장이 길다는 말이 에너지가 낮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책의 산란광자 이거는 우리가 입사강자라고 그러죠? 입사강자.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1학년 때 여러분이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충돌 문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탄성 충돌이니 비탄성 충돌이니 완전 비탄성 충돌이니, 그지? 탄성 충돌은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다. 운동 에너지. 근데 운동량은 항상 보존돼야 되죠, 그죠? 운동량은 항상 보존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학년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될 적에요. 광자와 전자의 충돌 문제이잖아요, 그죠? 맞죠? 간자와 전자의 충돌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라 입자성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지워볼게요. 빛의 입자성이다. 왜? 광자의 입자라는 거를 입자와 입자가 부딪혀서 충돌이 일어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동량 보존과 그죠?
에너지의 어떤 보존식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책에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 118페이지에 걸쳐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유도하지 않겠습니다. 이 유도하는 문제도 내지도 않을 건데요. 그러나 여러분은 집에서 보십시오. 요 두 개의 키포인트를 잡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요. 에너지 보존으로 3-28식이 나와 있는데요. 117페이지입니다. 요거 다시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3-27식인데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E 더하기 ME의 C제곱. 자, 이것이 뭐냐면은 E 프라임의 E의 E다. 자, 이거는요 전자의 정지질량 에너지예요. 정지질량 에너지, 그죠? 전자의 곱하기 C제곱이니까. 이거는요 당연히 광자의 에너지겠다, 그죠? 그래서 충돌 전의 에너지와 충돌 후의 에너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으로부터는요 어떻게 되냐면 X 성분과 Y 성분으로 우리 나눈 거 기억납니까? 단공이 부딪혀서 이렇게 되어지게요. 지금 입사전에는 어떻습니까? 얘는 정지되어 있거든요. X 성분밖에 없죠, 그죠? 이거는 근데 충돌 후에는 Y 성분도 가지고 X 성분도 가집니다. 그래서 X 성분을 먼저 해보면요, P는 이거로부터 P는 P 프라임의 P 프라임의 코사인 세타이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PE의 코사인 파이입니다. 잘못됐는데. Y. 여기 파이 맞죠? 이게 파이네요, 책에. 이게 세타입니다. 이게 PE고요. 이게 P가 되겠다, 그죠? P 프라임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 PE에 코사인 파이가 됐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P인데요. 요거 들어간 게 X 성분이죠. 이 PE의 X 성분은 코사인 파이 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P 프라임의 P 프라임인데 P 프라임의 X 성분은 P 프라임 코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이런 식들을, 물론 Y에 관한 식도 있죠, 그죠? Y에 관한 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입사 전에는 충돌 전에는 Y 성분, 자 이건 X 성분. Y 성분은 어떻게 되죠? 0이죠? 없잖아요, Y 성분이, 그죠? 그 다음에 P의 프라임에, 그죠? P 프라임의 밑으로 오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요. 더하기 PE의 어떻게 돼요? PE의 사인 파이죠, 그죠? 그래서 요 세 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뒤에 나옵니다. 이게 3-30식이에요. 이 세 식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P는 C분의 2죠. 운동량은요, 여러분들이 P는 광자의 에너지 나누기 C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람다분의 C분의 HF 이래가지고요. 이게 람다분의 C가 되죠, 그죠? 람다분의 H가 되죠. 람다분의 H. 왜냐면은 진동수 나누기 속도를 하니 광속을 하니까는 그 파장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파장에 관한 식으로 나누어서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측정할 때 이 파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장, X선의 파장, 아까 전에 했었죠. 그래서 나오는 X선들 파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람다 프라임이 람다보다 큰데 왜 에너지가 떨어지죠? 그 에너지의 차를 우리가 측정하는데요. 그래서 람다 프라임 빼기 람다 제로, 요 입사한 게 람다 제로고요. 여기 나온 게 람다 프라임이라고 할지게, 그것이 이러한 공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MEC분의요 H에다가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 파이가 돼야 되겠네. 세타인데
네, 세타가 돼야 되죠. X선이 나가는. 자, 그래서 여기도 오는 X선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로 오는 X선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산란각, 요게 산란 광자인데 이 산란각에 따라서 이 산란되어진 이 광자의 파장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전자의 질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산란각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한번 보는데 다시 앞으로 제가 돌아온다 그랬는데 116페이지로 여러분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이 MEC분의 H를 117페이지 계산을 해놨고요. 이거는 전자의 정지질량이니까 9.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kg이고요. C는 3 곱하기 10의 80m. 이건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성 줄세트 다 집어넣어 주니까 MEC분의 H가 어떻게 되냐니까 0.00243 나노미터. 그래서 0.00243 나노미터가 되더라. 굉장히 작은 양이 된다. 람다의 단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아야 됩니다. 왜냐 이 안에는 1 코사인 세타로 숫자에 놨어요. 그냥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람다의 단위, 길이의 단위가 나오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강의는 여기 보시면은 116페이지에 여러분 페이지 116을 보면은요. 지금 요런 실험을 했는데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이 세기를 한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세기 돼 있고요. 이게 람다가 돼 있고. 그래서 처음에 세타 이퀄 제로일 적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일치돼 있습니다. 세타 이퀄 제로. 그러니까 제로라는 말은 여기 왔다가 세타 그냥 이렇게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냥 통과인 겁니다. 산란 안 되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여기 세기가 돼 있고요. 이 람다벨로 돼 있는데요. 어떤가요? 여기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람다 제로고요. 제가 뭐라 그랬죠? 람다 제로가 아까 여기 씌웠는데 람다 제로가 람다 프라임보다 작다 그랬죠? 그래서 안쪽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람다 프라임 산란된 광자의 파장이 입사 광자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몇 도라고 해놨습니까? 90도라고 돼 있어요. 자, 90도를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공식에 90도를 넣으니까 요게 최고로 작아집니다. 코사인 90도는 0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1 빼기 뭐 했는데 이게 지금 0도가 0이 되니까 MEC분의 H인 이만큼의 차이가 나겠죠. 여기서 이만큼 차이가 0.0243인가요? 나노미터입니다. 이거 굉장히 측정하기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요, 각이 또 한 개가 그림이 있는데요, 45도인 경우입니다. 그럴 적에는 이렇게 되고 나서 이만큼 안 떨어지고요, 코사인 45도니까 이래가지고 왔다 이렇게 람다 프라임 여기 람다인데 45도니까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값만큼 작아지잖아요. 간격이 요 간격이. 그래서 1 빼기 2분의 루트 2 해줘가지고 요것은 요거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좀 제가 잘못 그렸네요. 그래서 더 짧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책에는 뭐 이 정도까지 되어 있네요. 45도가. 맞죠? 45도. 그 다음에 이래 된다 그죠? 135도 하면은 어떻게 되죠? 135도 하면 더 넓어져야 돼요. 왜냐면은 135도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1 빼기 또 코사인 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늘어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람다 제로는 똑같지만은
더 가서 더 넓게 해가지고 이거보다도 더 넓게 가가지고 람다 프라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걸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를 가지고 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상보성 입자의 빛의 상보성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네.